뒷담이에요. 오늘은 제가 장기 연애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단기 연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연애를 하고 싶지만 자꾸 단기적으로 연애가 끝나게 되는데 쌤은 어떻게 장기 연애를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장기 연애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장기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 것. 내 남자친구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서운할 만한 행동하지 않고, 스케줄이 있을 때도 나한테 늘 이야기를 해주고, 밥을 먹을 때도 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길 바라고,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나를 더 만나길 바라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무언가 나의 허락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연애 초반에 제 남자친구를 제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늘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했고,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를 내 소유물, 마치 내 것처럼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모든 여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를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랑하는 사이긴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인생이 있고, 그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걸 그저 오롯이 존중을 해주고 그와 나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인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저는 이걸 가장 크게 집중을 해요. 이게 그리고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던 지인을 만나던 제가 모르는 스케줄이 있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서운해하거나 크게 화를 내거나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혹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딴짓을 하려고 그러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친구를 제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저와 만나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만 남자친구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그 순간은 서로 최대한 집중하지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는, 서로의 개인 일들을 하거나 개인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서로 남처럼 행동을 해요. 남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남처럼 행동한다는 거는 그를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를 터치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가까운 나의 남자친구여도 남자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오로지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들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남자친구한테 푸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친구한테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마세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을 표출하거나 화가 났을 때 남자친구한테 화풀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갈궜어. 기분 되게 더러워. 아, 왜 도대체 그러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오빠, 부장이 나 갈궜다고 부장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부장이랑 똑같은 놈이구나. 아, 됐어, 끊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저는 봤어요. 또 혹은 뭐 이제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살찐 거 같아. 뭐라고? 먹는 거 좀 줄이라고? 네가 뭘 알아? 뭘 왜 먹는 걸 왜 줄이래? 아, 됐어, 짜증나. 너랑 만날 때마다 너 많이 먹을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네가 알아서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네가 뭐 알아?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뭐 알아? 됐어, 끊어. 짜증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식의 화풀이.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고 내가 기분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공감해 주거나 무조건적인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 혹은 생리 전 증후군, 생리 전 증후군으로 PMS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때 되게 많이 이유 모를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한테 이유 모르게 화풀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짜증내시는 분들. 왜 그렇게 쳐다봐? 짜증나게? 오빠 나 이런 거 안 먹는 거 몰라? 아 무슨 데이트를 해,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산책을 하지, 지금 짜증나 죽겠구만, 이러시는 분들. 기분이 절대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좋은 일들을 남자친구한테 화풀이 하듯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해야 되는 감정 표현들은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표현들이에요. 좋은 감정 표현들, 애정 어린 감정 표현들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짜증 부리시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짜증을 부렸었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짜증 부리거나 하지 않아요. 특히 PMS 증후군 때 저는 유독 심할 정도로 짜증을 많이 부렸어요. 정말 뜻모르게.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싹 고쳤어요. 고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실 PMS는 내가 오는 거지 그가 오는 게 아닌데 내 고통을 그가 모른다고 그한테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PMS 증후군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여서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 있구나를 스스로 인지하고 감정을 컨트롤해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너무 짜증이 날 때는 남자친구한테 풀기보다 나가서 운동으로 푸는 쪽을 선택해요. 물론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을 때 빼고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헌신하지 말 것. 여자들은 이럴 때 있어요. 내 거 사는 건 아깝지만 내 남자친구 사준 건 아깝지 않아서 내 옷은 안 사도 남자친구 좋은 선물 해주고 남자친구 더 좋은 거 입에 하나라도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엄마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껴서 내 남자친구 사주면 내 남자친구가 고마워할까요?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고 고마워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늘 헌신해주고 남자친구만을 위해서 산다면 남자친구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권리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헌신을 한다는 건 남자에게 연애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네가 나의 연애의 갑이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날 휘두르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늘 우선시하세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늘 우선시 두지 마시고요. 친구와의 약속이 먼저였으면 친구와 만나는 쪽을 선택하시고 주말이라던가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취미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남자친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없애거나 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가 있어도 제 운동할 거 하고 제 할 일 하고 남는 시간에 스케줄을 짜서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게 지금 제가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잘 만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져요. 너무도 당연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와의 결혼이라던가 나와의 미래를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때 난 너와의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난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고 왜 쟤는 나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쟤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가? 이런 조급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꾸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게 돼요. 지금의 현재 만남을 되게 즐기시면서 지금 현재의 연애에 치중하고 집중하세요. 먼 미래에 벌어질 일 같은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미래를 자꾸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기야, 내가 만약에 바람피면 어떡할 거야? 혹시 자기가 바람피면 어떡하지? 자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적은 없어? 그런데 자기는 나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나랑 자기랑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자기 눈앞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면 어떡해? 내가 자기한테 자기를 만나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으면 자기는 어떡할 거야? 자기는 나 차버릴 거지? 자기 나랑 헤어질 거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늘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게 되면요, 남자의 눈에 이 여자가 상당히 매력이 없어 보이고 더불어서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 여자가 되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가정들이 진짜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정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하지 마세요. 대부분 부정적인 가정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남자의 반응이라던가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대답할지 이 남자의 말을 통해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6번째, 퍼지지 마세요. 늘 관리하시고 늘 가꾸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가꾸고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연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자든 여자든 서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긴장감이 사라져요. 연애 초반과 다르게 실제로 이게 연구 결과에서도 있었던 결과인데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연인들은 1년 사이에 대부분 2kg에서 3kg가 증가해요. 저도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연애 1년 동안 10kg가 찐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똑같이 10kg가 쪘었는데 10kg가 찌는 내내 저는 살이 찐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해줬고 남자친구가 괜찮아, 잘 먹는 것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뚱뚱한 줄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퍼지게 되고 퍼지면서 짜증을 부리고 예민하게 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내 여자친구가 처음과 다르게 퍼지고 점점 나를 만나면서 꾸미거나 관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자는 이 여자가 게으르다라고 느끼게 되거나 혹은 이 여자가 나에게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살이 10kg, 20kg가 쪘는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고 맨날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나오고 눈곱 깨서 나온다면 여러분도 싫잖아요. 똑같아요. 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관리하라는 게 꼭 대단하게 늘 예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적정 체중,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되 가꾸고 예쁜 모습, 좋은 모습들, 상황에 맞는 옷차림새, 데이트할 때는 적어도 데이트를 하면서 꾸미는 모습 등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가꾸는 모습인데 저는 새로운 운동들을 여러 가지를 종류별로 병행을 해가면서 남자친구에게 늘 가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완벽하게 가꿔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가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른 메이크업이라던가 색다른 머리 스타일 같은 것 혹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색다른 옷들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미지 변신을 늘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6가지고요. 제가 장기 연애를 지금껏 잘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연애가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지금껏 제가 말했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 6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연애를 할 때 매력적인 여자로 보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6가지를 연애하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해도 장기 연애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